안녕하세요. 하소타로의 하소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이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연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속마음은 어떤지 조금 자세하게 재회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카드는 다 골랐고요. 1번 카드, 2번 카드, 그리고 3번 카드, 4번 카드 중에서 눈에 띄는 카드 있으시면 골라주시면 되세요. 5초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드 다 고르셨죠? 그러면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 이 카드는 조언점 카드로 나중에 열어볼게요. 지금은 나의 성향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 성향과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뽑아볼게요. 네, 카드 다 골랐고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성향 카드예요. 나의 성향으로 9번 칼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 카드. 이거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나는 9번 칼카드가 나왔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성향에는 조금 우리 1번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번 칼카드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많은 상황일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성향이 좀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성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번 카드의 성향이요. 1번 카드 분들의 성향이. 그리고 지금 제외하고 싶으신 분의 성향으로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거든요. 20번 심판 카드가 성향 카드로 나왔다는 것은 이분은 현실적으로 가지고 싶으신 거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어떤 성취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지먼트가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루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외하고 싶으신 그분의 성향이요. 그래서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좀 많은 성향인 것 같고, 그 생각하고 있는 제외하고 싶으신 분의 성향은 현실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성향,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제외하고 싶은 그 사람을 지금은 좀 에너지가 없는 분?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 성향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쳐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제외하고 싶으신 분이 좀 지쳐 보여서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분은 나를 제외하고 싶은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조금 저돌적이고 장차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재빠르게 추진력이 좋다 이렇게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 분은 나를, 제외하고 싶으신 분은 나를 되게 열정도 많고 추진력이 강하고 행동이 빠른 사람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방을 휴식이 필요한 사람, 지금 이때까지 그 상대방 분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으니 지금은 좀 휴식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나라는 사람의 성향은 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제외하고 싶은 그 사람의 성향은 현실적으로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왔으니까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휴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사람이 지쳐 보여서 지금은 조금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제외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에너지가 많고 추진력이 강하고 열정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외하고 싶은 분은 우리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했던 연애. 네, 카드 3장 뽑았고요. 우리가 했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네, 우리가 했던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첫 번째 카드로 그 5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 카드로. 5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 그 제외하고 싶은 분이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때 우리 1번 카드를 고르신 분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카드가 되게 마음이 힘들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었을 때 1번 카드님을 만나서 되게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를 위로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 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고 즐겁기는 한데 뭔가 좋아요. 감정적으로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 카드거든요. 킹 오브 컵이 감정의 왕 카드예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물의 왕 카드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카드긴 한데, 뭐 결혼이라던가 현실적인 문제를 이겨나갈 때는 조금은 힘이 약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로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만나면 즐거운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혼이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뭔가 헤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뽑아볼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일단 데스랑 러버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 조합이 되게 좀 특이하고, 일단은 우리의 관계는 좀 끝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나라는 사람을. 뭔가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게 기복이 있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감정 기복도 있는 카드거든요. 감정 기복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기복이 있는 카드인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카드에서 데스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나의 감정 기복 이런 거를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즐겁긴 한데 내가 만나면은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나에 대한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러버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별했는데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 나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10번 동전 카드거든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뭔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나 아니면 만날 때 즐겁지만 뭔가 즐겁긴 즐거운데 내가 감정이 불안해진다던가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이별은 했지만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은 남아있고 나는 여전히 질문자를 1번 카드를 고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아직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1번 카드를 고르신 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은 카드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난 아직도 네가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것도 안정감 있고 가족과 같은 카드거든요. 완성의 카드라서. 그래서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나를 가족처럼 느끼고 정말로 많이 사랑했는데 뭔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만날 때 감정 기복이 좀 심해서 감정 기복이 나도 모르게 있으니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 좀 두려움이 많은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질문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걱정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나도 같이 감정이 불안해져서 이별은 했지만 아직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내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한번 뽑아볼게요. 선 카드가 나왔고 9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 5번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5번 교환 카드는 정말로 재회를 한다면 이거는 이거는 결혼식 이런 걸 의미할 때 나오는 카드라서, 결혼한다면이 아니고 재회를 한다면 정말로 좋은 관계,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실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제는 진짜 뚫고 나갈 생각을 하고 만나야 된다. 여기 이 카드가 아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왜 헤어졌을까? 우리 연애를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그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졌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다시 재회를 한다면 정말 결혼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외하는 것도 지금 이 선 카드도 보통 좋은 의미의 카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순수하고 밝고, 그래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나는 밝고 순수한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하면, 일단 나는 그냥 너무 나 성향이 걱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밝고 활기차게 나의 생활을 잘 꾸려나가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 카드 3장은 내가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뽑아본 카드예요. 그 카드에 일단 선 카드가 나왔으니까 너무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에 매몰되어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밝게 보내라.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가 일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재회를 하고 싶다는 지금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지금 지쳤잖아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재회를 하고 싶다는 거에 너무 빠져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밝고 좋은 마음으로 유지를 하다 보면 나는 이 카드가 다시 만나는 카드예요. 그 목적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나갈 정도의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재회를 하고 싶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말고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나는 그 사람과 다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조언점 카드 한번 볼게요. 조언점으로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조언점으로 퀸 오브 완즈. 이것도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조언점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퀸 오브 완즈가 그 일이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열정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생활에 있어서 잘 주도권을 가지고 잘 행동해 나가다 보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시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지금이 6월. 6월부터 한번 뽑아 볼게요. 6월, 7월, 8월, 9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6월에 이게 6월 카드거든요. 6월, 7월, 8월, 9월 카드예요. 지금 6월에 나온 카드가 과거 회상 추억 카드거든요. 이게 재회할 때 나오면 제일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7월, 8월 이렇게 갈수록 뭔가 고민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할 거면 이번 달 안으로 빨리 재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주가 나에게 들려주는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뽑아 볼게요. 마음 챙김은 단순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지를 하면서 너무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에 매몰되어서 내 생활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너무 제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내 순간을 잘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재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들, 이 카드는 맨 마지막에 조언점 카드로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나의 성향과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뽑아볼게요. 나의 성향, 네, 카드 다 뽑아봤고요. 자, 이 카드는 나의 성향 카드예요. 나의 성향의 배지 카드가 나왔으니까 한 장 더 뽑을게요. 나의 성향이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나의 성향 카드. 자, 이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의 성향은 일단 6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6번 컵 카드는 일단은 컵이 6개 있는 거라서 감정이 좀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감정도 풍부하시고, 그리고 어떤 약간 MBTI로 따지면 N과 같은 성향일 수도 있어요. 약간 공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공상하는 거 일단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약간, 현실적인 것보다 나의 꿈이나 어떤 이상? 이런 걸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감수성이 뛰어나고, 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MBTI로 따지면 N과 같은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성향으로는 2번 동정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 굉장히 좀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막 치우치는 게 아니고, 뭐, 일에만 너무 치우쳐서 워커홀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건강 관리도 하면서 일도 챙기고, 뭔가 삶에 있어서 되게 밸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성향은 나는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생각이 많고 어떤 약간 MBTI로 치면은 N과 같이 만약에 라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꿈이나 어떤 이상을 쫓으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상대방, 제외하고 싶은 상대방은 어떤 삶에 있어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일단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감정의 완성 카드라서 이 사람 성향이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만족해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출근하기 전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이런 자기 성취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예시로 들면은 자기 성취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 나는 그 제외하고 싶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외하고 싶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되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막 행동하진 않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보면 가만히 앉아 있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삶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삶의 균형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외하고 싶은 분이. 그래서 그런 성취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제외하고 싶은 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퀸 오브 컵스, 여왕의 컵 카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은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를 그분도 다 느끼고 있고, 나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라는 사람은 조금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제외하고 싶은 분은 삶에서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자기 삶에서 만족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제외하고 싶은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해 주는구나, 이거를 다 느끼고 다 아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연애 과정은 어땠을까요? 상대방이 우리의 연애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연애를 했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자, 나랑 그분은 어떤 연애를 했을까요? 자, 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왔고, 8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 9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9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 상대방 성향에서도 9번 카드가 나왔고, 여기서 똑같이 9번 카드가 나와서 이 연애는 제외하고 싶은 상대방이 좀 주도를 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똑같은 9번 카드여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많이 우리 2번 카드를 고르신 님들이 따라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휘두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연애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9번의 특성, 9번이 두 개 같이 나와서 상대방 성향, 나는 상대방 이렇게 생각하는데 9번이 똑같이 나와서 뭔가 상대방이 주도하는 연애를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인내하는 카드인데, 이거는 내가 많이 인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이 많이 인내를 했다면 내가 많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감정은 그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그게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인내하는 게 많아서 내가 많이 맞춰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불만인 그런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연애 과정은 상대방이 주도를 하고 내가 많이 맞춰주는 연애를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뽑아볼게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카드가 되게 일관되게 나오네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봐봐요. 여기 내가 인내하는 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굉장히 자기한테 많이 맞춰주고 배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배려 깊고 사려 깊고 나한테 많이 맞춰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내 성향은 되게 뭔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많이 맞춰줘서 그런 거를 포기하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서 나한테 많이 맞춰주려는 연애를 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되게 배려 깊고 자기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을 때 즐거웠다. 만났을 때 되게 재밌고 즐거웠다. 왜냐면 내가 잘 맞춰주니까.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아니면 내가 인내한다고 했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성향은 뭔가 현실적인 것보다는 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맞춰주면서 내가 현실적인 것들을 다 고려하고 인내를 해서 좀 힘들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 사람은 나를 배려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재회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 데스 카드가 나왔고요. 형제 카드가 나왔고요. 8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카드인데요. 일단 8번 나무 카드. 데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애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별을 했어도 뭔가 그 이별은 맞아요. 지금 이별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 단계 성장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이 이별 다음에 뭔가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이별을 겪으면서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면 지금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이 많이 맞춰주는 연애를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다음에는 이제 다시 만난다면은 너무 많이 맞춰주지 않는다던가 나는 한 단계 뭔가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여전히 따뜻한 이 엠페러스 카드가 황제 카드인데 되게 따뜻하고 어, 모성애가 강하고 그런 카드예요. 근데 나는 이때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잘 보살펴 줬단 말이죠. 내가 많이 맞춰주고 보살펴 주고. 근데 이 카드가 모성애인데 자기 사람만 잘 챙기는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여황제 카드잖아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데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잘 안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가 맞춰주기보다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좀 냉정하게 끊어낼 줄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맞춰주기보다는. 그리고 데스 카드가 나오면서 나는 뭔가를 하나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너무 우리 질문자님이 맞춰줘서 힘든 연애를 하진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따뜻하게 행동하면 되지만 아닐 땐 아니라고 말하는 뭔가 이 이별을 겪으면서 한 단계 성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빠른 속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일이 되게 많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연애에 있어서 뭐가 나한테 중요하지? 막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하나씩 따져가지고 막 끌려다니기보다는 하나씩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찬찬히 잘 생각해보고 잘 따져서 하나하나 대처를 잘 해나가야 되고 나는 조금 더 이 연애를 계기로 성숙하게 뭔가 내 표현도 잘하고 이거 되게 화려한 카드거든요. 화려하게 내 표현도 잘하고 우리 질문자님 자체가 이런 여황제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여황제답게 그냥 행동하면 돼요. 여황제답게. 여황제는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지 않아. 맞춰주기보단 다른 사람이 나에 맞추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희생하고 참고 그런 연애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여황제처럼 행동을 해라. 그런 연애에서 끝이 나고 여왕들처럼 행동을 하면은 제외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재회운이니까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시기도 한번 뽑아볼게요. 언제쯤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난다면 만날 수 있을까? 자, 지금이 6월이니까 6월, 7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8, 9, 10, 11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반년이 지난 후인 11월 달에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진짜 하늘의 운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나는 카드거든요. 다시 재회를 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이 나는 카드인데 일단은 6월과 7월 그리고 8월에는 6, 7, 8, 6월에는 지금 누가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되게 안정적인 카드예요. 지금 이별한 상태가 안정된 상태다. 이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성 카드예요. 이별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이별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카드예요. 정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8월에는 휴식 카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6월, 7월에는 이별이 완성돼서 뭐가 없을 것 같고 8월에도 지금 에너지가 없는 카드가 나왔고 이것도 한 자리에서 머무는 이 카드들이 다 정체가 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정체가 되다가 6, 7, 8, 9, 10월부터 뭔가 그 재회를 한다면 10월부터 뭔가 되게 빠르게 속도가 날 것 같거든요. 한쪽에서 뭐 급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되게 정체가 되다가 10월에 뭔가 빠른 속도로 관계가 진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에는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명확한 결론이 나는 카드여서 재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11월에 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재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처음 뽑았던 조언점 카드를 뽑아볼게요.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다면 지금 6, 7, 8, 9, 10 이렇게 5개월 정도까지는 좀 잘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보여져요.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나의 삶의 중심을 잘 잡고 기다리면은 11월 달에 이렇게 하늘에서 알아서 결론을 내준다고 합니다. 이건 하늘의 운 카드여서 하늘이 결론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1월 달까지는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카드 한번 뽑아 볼게요. 눈을 감고 당신의 에너지장을 사랑과 응원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응원하는데 많은 에너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카드에 대한 리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카드는 나중에 조언점 카드로 한번 뽑아보고요. 지금은 나라는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뽑아볼게요. 나의 성향 카드 뽑아봤고요. 일단 이 카드는 나의 성향 카드예요. 나의 성향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일단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나의 성향에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되게 신중하고 꼼꼼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전을 되게 신중하게 이렇게 손에 쥐고 있잖아요. 엄청 신중하고 되게 사려 깊고 행동 하나하나도 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하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카드를 고르신 분은 되게 꼼꼼하고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3번 카드가 제외하고 싶은 분의 성향 카드로 6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과거를 회상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성향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이고 그거를 좀 추구하시는 분의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MBTI로 따지면 N과 같은 성향이죠. 이렇게 뭔가 현실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이상향을 좀 더 쫓는 사람이라던가 그리고 감수성도 컵이 6개이기 때문에 감정도 되게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꿈이나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좀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라는 사람은 되게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 이 상대방 성향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그런 약간 MBTI로 따지면 N과 같은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요. 되게 힘든 연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되게 많이 사랑했었다. 나는 그 사람을 진짜로 많이 사랑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분도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카드에 8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 그 상대방 분도 나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했고 뭔가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생각이 많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나는 그 사람을 진짜로 많이 사랑했고 그분도 지금 이별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애를 했을까? 그걸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가 어떤 연애를 했을까요? 우리의 연애 과정. 우리는 어떤 연애를 했을까? 백지 카드가 나와서 한 장 더 뽑을게요. 우리는 되게 사람들의 축하도 많이 받고 결혼까지 생각한 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 카드. 되게 봤을 때 약간 첫눈에 반했나? 한쪽이 첫눈에 반했나? 되게 내 이상형이다. 이런 연애를 한 것 같아요. 되게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축하도 많이 받는 연애를 했고 이 카드가 연애를 할 때는 결혼을 나타내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관계였다. 정말로 내가 동경하던 사람을 만나서 주변에 축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약간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많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뽑아볼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나에 대한 속마음. 아, 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어요. 이게 가족 카드거든요. 감정이 완성된 카드. 나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현실적인 문제? 되게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컵이 7개인데 이분이 뭘 고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카드거든요. 이분 자체의 성향도 제가 생각이 많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연관돼서 다시 만나면 어떨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뭔가 현실적인 고민들도 많으신 것 같고 다시 만나면 다시 잘 만날 수 있을까? 예전과 다른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등등등 재회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지금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킹 완즈가 여왕의 나무 카드예요. 이게 일을 의미하는데 완즈가 일의 왕 카드, 일의 여왕 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더 이러한 생각을 잊기 위해서, 나를 잊기 위해서 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데 다시 재회하면은 어떨까? 뭔가 현실적으로 잘 이겨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잊기 위해서 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나는 재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한번 뽑아볼게요. 재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재회를 하려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을까?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4번 나무 카드 안정. 데빌 카드가 나오셨네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회를 하기 위해서 나는 4번 카드가 안정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재회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음의 안정, 현실의 안정감을 가지고 내 일상을 잘 생활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2번 동전 카드인데 동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굴리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두 장만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고 내 삶에 나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분은 지금 있기 위해서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도 내 삶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하늘의 운 카드예요. 그 재회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하늘에서 시기가 와서 재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하늘의 운 카드여서 시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언제쯤 이 데빌의 운이 들어오는지. 데빌이 하늘의 운 카드여서 킹 오브 완즈 6월 7월 8월 9월 10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약 3달 뒤 8월 달에 더 월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이별이 완성된다. 하늘의 운이 들어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월에. 지금 킹 오브 완즈 카드는 6월에 나는 일에 대해서 아까 완즈가 일이라고 했잖아요. 일의 왕카드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카드예요. 그러다가 8월에 들어오면은 나는
이 하늘의 운을 맞아서 하늘의 운을 맞이해서 이 사람과 재회를 할 수 있다. 재회 운이 좋은 시기는 8월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음 뽑았던 조언 카드 한번 볼게요. 문카드. 문카드의 의미는 지금 문카드가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지나길 기다리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감정적으로 이게 힘든 시기에 나오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조언점 카드로 나왔다는 거는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면은 8월 달에 좋은 재회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주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 카드 한번 뽑아 볼게요. 낯설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수용해 볼까요? 이 인내하시면서 좀 힘드시다면 새로운 취미라던가 새로운 시도들도 해보시면서 일상의 리프레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분명히 힘든 상황을 가고 있지만 분명히 좋은 운이 와서 그 사람과 재회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까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일상을 잘 꾸려 나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자, 3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카드는 맨 마지막에 조언점 카드로 뽑아보고요. 지금은 나의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각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뽑아볼게요. 이 카드는 나의 성향 카드고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의 성향 카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나의 성향 카드. 나는 좀 휴식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반드시 어느 정도 휴식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보여져요. 나는 휴식이 필요하고 뭔가 고요한 걸 좋아하고 막 시끄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향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분은 되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그런 열정에 따라서 뭔가를 쟁취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다. 나는 되게 정적이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에 반해서 그 상대방 분은 도전하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다. 자,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람은 되게 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세심하고 배려를 많이 해줬다. 나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카드, 6번 칼카드거든요. 이 6번 칼카드는 이 세 사람이 이동을 하는 카드예요. 이까지. 여기 배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는 카드인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6번 칼 카드가 나왔다면 뭔가 좀 힘든 시기를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카드가 6번 칼 카드면 이 사람이 이동을 할 때까지는 분명히 힘든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듦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연애 과정은 어땠을까? 우리는 어떤 연애를 했을까? 한번 뽑아볼게요. 두 분의 연애 과정은 어땠을까?
분의 연애 과정. 두 분의 연애 과정은 어땠을까요? 두 분의 연애 과정은 8번 칼카드가 나왔고요. 7번 완즈 카드가 나왔고 더 풀카드가 나왔어요. 0번. 두 분의 연애는 일단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 8번 칼카드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번 완즈 카드도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이걸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일이고 해내야 하는 일이 많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뭔가 일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생각도 많은 그런 연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별함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걱정하던 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되게 힘든 연애를 하셨을 것 같아요. 힘든 연애를 했고 일단은 끝이 나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됐다. 연애 과정이 힘들어서 이제 그거를 끝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상대의 속마음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의 속마음. 상대의 속마음. 상대의 속마음. 상대의 속마음. 일단 상대방은 지금 5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5번 컵 카드는 마음이 힘들 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상대는 헤어져서 마음이 막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이 나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많이 챙겨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 상황일 수도 있고 헤어져서 뭔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마냥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 속마음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나는 현실적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 이거는 현실적인 준비를 잘 하는 카드거든요. 나는 속상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현실을 잘 살아나가고 있다. 상대도 지금 마음이 힘든데 현실을 잘 살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분도. 퀸컵이 감정 감정 카드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는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래서 힘들지만 현실적인 준비를 잘 하고 현실적으로 잘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할까? 한번 뽑아볼게요. 에이스 오브 컵 카드.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고 8번 컵 카드가 나왔고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거에 새로운 감정을 담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회를 해서 힘들어 하기보다는 조금 리프레시하고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8번 컵 카드인데요. 8번 컵 카드는 이 컵을 두고, 컵이 감정인데 컵을 두고 떠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이동을 잘 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낡은 마음?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나는 상대가 나를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힘들었던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고 힘들었던 감정들, 내가 지금 힘들었던 감정을 다 놓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었던 감정을 다 놓아주고 새롭고 밝은 마음을 담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는 나이트 오브 완즈.
뭔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 지금 내 성향이 막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성향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뭔가 활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나는 막 뭔가를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열정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옛날에 힘들었던 감정이나 묵은 감정들을 다 버리고 새롭고 밝은 감정을 담아야 된다. 그렇게 행동할 때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외를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걸로 뽑아봤기 때문에 나는 열정을 찾고 새로운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외운이 좋은 시기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이 6월이니까 6월,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제가 봤을 때는 6, 7, 8, 9. 9월이 재회운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재회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9월이다. 9월이 이게 매듭이 완성되고 새로 나아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하기에는 9월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 전에는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9월에는 뭔가 끝이 날 것 같아요. 9월에는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처음 뽑아봤던 조언점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2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일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된대요. 너무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보다는 나는 내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주가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 카드도 뽑아볼게요.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땐 감정과 생각을 모두 비워보세요. 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는 그 생각에 끄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우는 게 새로운 정답을 찾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생각에 끄달리기보다는 차분하게 내 마음을 비우시는 노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